皆さんこんにちは。本日は大変お忙しい中をお集まり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から日韓合同の学術講演会を開催いたしますが、開会にあたりまして、昨日安倍元総理が、お亡くなりになりましたことに対して心より哀悼の意を表したいと思います。安倍元総理はこの歴史の問題にも大変に熱心に、特に官民一体で取り組む必要性について強調されていただいておりました。本日の講演会を主催しますのは歴史認識問題研究会でございますが、皆さんネットで歴史認識問題研究会というのを検索していただきますと、声明文、6年前に出した声明文でどういうことを目的としてスタートしたかということも書いてございます。そして年に2回歴史認識問題研究という研究誌を出してまいりました。今10号まで出ております。今11号に向けて準備をし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が、そして毎月1回新宿にありますアイランドタワーというところの4階のモラウジ道徳教育財団あるいは麗澤大学関係のセンターに会場を設けて研究会を開催しております。そして本日のような公開の講演会あるいはセミナー等を企画し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が、ぜひ詳しくはネットで検索をして見ていただければ詳細に内容をお分かりいただけるかと思います。で本日この講演会を企画いたしましたのは、皆様ご承知の通り、佐渡金山が世界文化遺産に推薦されましてから、韓国からこの佐渡金山は朝鮮人戦時労働者の強制連行あるいは強制労働と結びつけて不当な批判が行われ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て、あるいは国内にもそれに同調する動きが見られました。そこでこういう不当な批判に対して第一次資料に基づいて実証的な学術的な研究をしてきちっと発信しようということで、今日は後でお話をいただきますけれども、イ・ウヨン先生に韓国から来ていただきまして、今日はこちらでやりますが、これからまた新潟でも同じような講演会をする予定でございます。さまざまな議論がございますけれども、大事なことはあくまで学術的にきちっと実証的に研究するということが最も大事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今日はその日韓の代表の先生にお話をいただいて、皆様のご質問も後に受け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なお3つご連絡がございます。この会場でお守りいただきたいことでございますが、一つは録音、それから録画、そして写真撮影は禁止されておりますので、どうかその点はぜひお守り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私の自己紹介は歴史認識問題研究会の副会長をしております、麗澤大学の客員教授、そしてモラロジー道徳教育財団の教授をしております高橋史郎と申します。西岡先生会長の下でサポートをしている立場でござい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それでは最初にイ・ウヨン先生にお話をいただきますが、皆さんお手元にこの冊子がございますれば、先生のご紹介は63ページに書いてございます。63ページの真ん中でございますが、イ・ウヨン先生、詳細はぜひ皆さん全体をお読み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が、著書にはソウル中心で真実を叫ぶ、これは不走者から出ております。そして、強調として反日種族主義、これは40万を超えたんでしょうか、ベストセラーでございます。そしてさらに、反日種族主義との闘争という本も出ております。
それではイ・ウヨン先生、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先生はドイツに行かれて慰安婦妃の抗議行動もされてきておられます。そんなお話も少しご報告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が、そしてご通訳いただくのは蔡先生でござ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예, 한국에서 온 이우연입니다. 한국에서 온 이우연입니다. 우선 어제부터 여러분들이 받으신 충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まず昨日起きた事件に関して皆さんが襲撃を受けたことに関して私もすごく共感しております。 그는 큰 정치인이었고 세계적 정치인이었습니다. 安倍さんは大きな政治家であり世界的な政治家だったと思います。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世界人の一人として私も悲しみを感じております。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皆さんにお悔やみを申し上げます。 그는 또한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일방적이고 단순한 사과만을 반복하는 것으로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최초의 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安倍さんは日韓問題に関して歴史問題に関して一方的な謝罪だけでは解決しないというのをよく知っていた政治家だったと初めての総理だったと思います。 특히 그에게 감사하는 것은 한일 역사 문제의 해결이 역사적 실체,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야 하고 그에 기초해서 한국과 일본의 발전을 한국과 일본 관계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そして安倍さんに関心しているのは事実に基づいて日韓関係の新しい解決法を模索し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のを示してくれたからです。 그가 수상으로 재직하던 2018년 2018년에 한일 역사 문제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安倍さんが総理を務めていた2018年韓国最高裁判所で日韓問題において重要な判決が行われました。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 특히 1939년부터 1945년까지 72만 명 가량의 조선인이 일본으로 와서 전쟁을 위해 필요한 노동을 했습니다. 1939年から1945年まで朝鮮人が日本に来て72万人の朝鮮人が来て戦争に必要な労働力として働きました。 그중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 원씩을 지급해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습니다. その中で4人が新日鉄を相手に1億円を求める訴訟を起こしました。 2018년에 한국 대법원은 신일본 제철에 대해서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韓国の最高裁判所は2018年新日鉄に対して原告側に1億ウォンずつを支払うことを命じました。 아베 총리는 그 문제는 1965년 한일 합의로 완전히 해결이 끝난 문제라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安倍総理は1965年に日韓で結ばれた合意によってその問題は全て解決しているというスタンスを示しました。 그의 리더십 하에서 일본 제철 또한 한국 정부의 재판 결과를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彼のリーダーシップの下で新日鉄も韓国政府の韓国側の裁判所の決定には応じませんでした。 기자가 아베 총리에게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읽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베 총리는 그저 웃었다고 합니다.
記者が安倍さんに対して反日種族主義という本をお読みになりましたかというと聞いたとき、安倍さんはただ笑顔を見せただけだったと聞いております。 그는 위안부 문제만 아니라 징용공 내지 전시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安倍さんは慰安婦問題だけでなく徴用工問題、戦時労働動員問題に関しても十分な知識を持っていた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 그의 훌륭한 정책을 이어받는 지도자가 반드시 계속 나올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安倍さんの素晴らしい政策を、引き継いでいく政治家が現れることを期待しながら皆さんにお悔やみのを申し上げます。 일본은 이미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한 바 있습니다. 皆さん、日本は羽島、軍艦島を世界遺産にもう登録しました。 유네스코의 결정이었습니다. ユネスコの決定でした。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사도광산을 문화유산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또한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同じく佐渡金山に関しても世界遺産に登録するために日本が頑張ってきて努力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おります。 지난 군함도의 문화유산 지정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군함도에서 조선인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강제 연행되어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라는 역사적 허구, 역사적 신화의 기초에서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대해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軍艦島が世界遺産に登録される際も韓国からは強制労働強制動員という歴史的な神話曲に基づいてすごい反発がありました。 내년 3월까지 유네스코의 전문가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来年の3月までにユネスコで世界遺産に登録するかどうかを決めなければいけないと聞いております。 그때도 또한 강제 연행, 강제 노동이라는 신화가 다시 한국에서 유행할 것이고 한국인들은 또한 부분적으로는 극렬하게 그에 대해서 사도광산, 사도금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에 대해서 반대할 것입니다. その時も韓国からは佐渡金山の世界遺産登録に対する反対する声、強制労働があったというそういう主張が反発が起きると思います。 저는 그때도 사도광산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私はその時も佐渡金山の歴史的な真実に対して語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를 위한 한일 연대를 위한 한일 공동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そのための日韓の連携連帯そして共同の認識が必要だと思っております。 그런 취지에서 니시오카 선생께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そういう趣旨から、西岡さんがこういう場を設けてくれた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 군함도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자료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軍艦島に関しては残念ながらすごく資料が少ないです。 따라서 군함도에 대해서는 다른 탄광의 자료를 이용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それで軍艦島に関しては他の地域の炭鉱を参考にしながらいろんな論文を書く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 그에 비해서 사도광산의 경우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それに比べて佐渡金山に関しては有利な側面があります。 약간의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一部の資料が残っております。 또한 사도광산이 포함되어 있었던 미쯔비시 계열사들의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そして佐渡金山が含まれていた三菱系列の炭鉱の資料が残っております。 탄광과 금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炭鉱と金山には差があります。 그런데 또한 홋카이도에 고노마이 금산이라고
금산이라는 대단히 큰 광산이 있고 그 광산에서 대단히 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そして北海道の河野米金山がありますけど、そこからだいぶ多くの資料が発見されました。 따라서 두 번째로 고노마이 광산의 자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そしてそれで河野米の金山の資料を参考ができます。 이 사진이 소위 사도광산에서 일했던 조선인들의 사진입니다. この写真が佐渡金山で働いていたと言われている写真です。朝鮮人労働者の写真です。 식민지기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에도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일본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로망이었습니다. 戦時中、太平洋戦争中に朝鮮人においては日本に渡ることが一つのロマンのようなものでした。 첫 번째로 한국에서는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まず朝鮮内には仕事はありませんでした。 일본에는 풍부한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それに比べて日本には働ける場所がいくらでもありました。 일본에서의 임금은 조선에서의 임금의 적어도 2배에서 5배였습니다. 日本国内の賃金というのは朝鮮内の賃金に比べて少なくとも2倍から5倍ぐらいの差がありました。 지금 마치 동남아 노동자들이 한국이나 일본에 오고 싶어 하는 것과 똑같은 양상이었습니다. 今東南アジアから韓国や日本へ行きたがる、そういう労働力として行きたがる人がいるのと同じ現象でした。 따라서 일본에 오면 잘 지내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고 잘 먹고 있고 잘 지낸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それで日本でちゃんと生活していると、いい生活をしていると、それを家族に知らせるためにこういう写真を撮って送りました。 또한 자신이 일본에 왔던 적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기념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そして自分が日本に来たというのを自慢するためにも写真を撮って送りました。 그런데 이런 사진이 지금은 강제 연행되었다는 증거가 되어서 정부에 대해 보상금을 요구하기 위한 증명 서류로 쓰이고 있습니다. しかしこういう写真が今に至っては自分が強制連行されたという証拠として政府に出す証拠物として使われております。 예를 들어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4명의 경우에 첫 번째로는 신일본 제철에서 일을 하면서 두 번째로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 보상금을 받았고 따라서 한국 일본의 신일본 제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라는 것은 일은 한 번 하고 보수를 3번을 요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こういう労働者韓国から訴訟を起こした4人の元徴用工たちは、新日鉄から当時昔働いてた時代給与をもらいました。その後ノムヨン政権の時韓国政府からも賠償金みたいなのをもらいまし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また賠償を求めるというのは、仕事は1回だけやって給与は2回3回もらうことを意味します。 한국에서 지금까지 사도광산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약 140명입니다. 韓国国内で佐渡金山で働きましたということで、賠償金をもらった人は140人になります。 오늘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今日の結論を先に申し上げます。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으로 간 조선인 노동자들의 역사는 한국의 좌파나 일본의 좌파가 볼 때는 강제 연행, 강제 노동, 노예 사냥, 노예 노동이었습니다. 1939年から45年まで、労働力として動員された朝鮮人の、労働というのは韓国や日本の左派勢力リベラルから見ると強制連行されたものであり、奴隷狩り労働力の強制動員と言われていました。 또한 일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니시오카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한
정치인들 또한 이제는 전시 노동자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しかしこの場にいらっしゃる西岡先生をはじめ政治家もしくは私研究者たちはこれからは、強制労働者じゃなくて戦時労働者というふうに呼んでおります。 즉 일본인의 관점에서는 조선인이 전시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日本人の立場から見ると戦時に朝鮮人が動員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그러나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전쟁이라는 상황을 잘 이용해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 대중적 이민이 발생한 역사였습니다. しかし当時の韓国人の立場から見ると初めて海外への大量移民大衆的な民間レベルの移民が行われたということを意味します。 그 단기 노동 이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その短期移民によって多くの人が稼ぐことができました。 저금을 냈고 송금을 했고 그 결과로 빚을 청산한다거나 토지를 구입한 사람도 많습니다. その時お金を貯めてそしてお金を送金してそして自分の、借金を返済して土地を買った人がいます。 따라서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전시 동원은 성공적인 주체적인 승리와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ということから立場から見ると当時の朝鮮人によって戦時動員というのは主体的な積極的な成功であり、成功でした。 보다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해외 이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経済的な立場から見ると観点から見るとそれは成功した海外移民と言えます。 다만 그 이민이 평시가 아니고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시 말해서 전시적 식민지적 특성이 있었을 뿐입니다. それが、今と違うのはその時が平時戦時中であって独立国家じゃなくて植民地状態にあった国で行われたということが違います。 이것이 1939년부터 45년까지 72만 명 가량이 일본으로 전시 동원의 형태로 일본으로 갔습니다. 1939年から45年まで72万人の朝鮮人が戦時動員という形で日本に渡りました。 그 절반 가량은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その半分ぐらいは日本の炭鉱で働きました。 일할 정도는 사도광산과 같은 기타 광산에서 일했습니다. その中で1割ぐらいは佐渡金山のように炭鉱ではない鉱山で働きました。 바로 이 67,350명 속에 사도광산에서 일한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この6万7000の中にその佐渡金山で働いた人たちが含まれております。 조금 뒤에 니시오카 선생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 시기에 이 전시 동원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전시 동원과 관계없이 활짝 열린 일본의 문을 통해서 일본으로 돈을 벌러 온 노동자가 170만 명이 있습니다. 後で西岡先生の発表でも聞けると思いますけど、この同じ時期に韓国から開かれた日本の労働市場に入ってきた朝鮮人労働者は170万人います。 즉 전시동원의 2.5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시동원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일본이라는 신세계로 온 것입니다. 戦時動員とされている70万人約70万人の 2.5 倍にあたる170万人が自分の意思によって日本に渡ったわけです。 전시 노동자를 조선인 노동자를 일본으로 데려오는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가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朝鮮人労働者が日本に渡る方法は3つありました。
첫 번째로는 일본 회사에서 조선으로 와서 조선인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一つは日本の会社が韓国に来て韓国人の朝鮮人の労働者を募集する形でした。 1942년 말부터는 관알선이라고 하는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1942年の9月からは韓斡旋という形の募集方法が行われました。 이것은 조선 농촌의 최말단 행정기관인 면사무소 또는 경찰 주재소에 있는 면사무소 직원들과 경찰들이 모집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これは韓国の行政機関の最末端にある田舎の役所や警察の職員によって募集が行われました。 비록 그들이 책임을 지지만 조선인들을 강제 연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彼らが責任を持って募集はするんですけど、朝鮮人を強制的に募集する動員するのはできない状況でした。 그 면사무소 직원들과 주재소 경찰은 대부분 조선인이었습니다. その田舎の役所の職員と警察はほとんどが朝鮮人でした。 농촌 촌락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田舎の農村に一緒に暮らしている朝鮮人だったわけです。 농촌에서 같은 촌락민이 다른 촌락민을 강제 연행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韓国の小さい田舎の村で、同じ村に住んでいる警察とか役所の人が同じ村の人を強制連行するというのはありえないことです。 또한 모집이나 관할서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의사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そして初期の募集と韓斡旋というのは強制的な方法ができなかったので、自分の自発的な意思が、本人の意思が一番大事でした。 경찰이 너 가라 해도 안 간다고 해서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警察がお前行けと言っても、それを断ったとしても、処罰はできませんでした。 그것과 다른 것이 징용입니다. それとはちょっと違うのが徴用でした。 이것은 그야말로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これは法的な強制性があるものでした。 징용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徴用に応じない場合は1年以下の懲役もしくは1000円以下の罰金が課せられました。 그러나 징용에도 절차가 있었습니다. しかし徴用においても手続き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 영장을 발행하고 그 영장을 수령하고 신체 검사를 받고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부산으로 가는 절차가 약 2주가 걸렸습니다. 役所は令状を発行してそれを受け取ってまた身体検査をしてまた1箇所に集まって出発まで2週間ほどの行政的な時間がかかりました。 따라서 징용 또한 노예 사냥, 인간 사냥, 강제 연행과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ということは徴用もやはり奴隷狩りとか人間狩りもしくは強制連行というのはありえ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일부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一部ではそういう人間狩りだとか強制連行という主張をする人がいます。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私はそういう主張には理由があると思います。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1950年から1953年まで朝鮮戦争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 그때는 가두 징용, 가두 징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その時は該当徴兵、該当徴用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 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바로 한국군이 데려가서 노동자로 삼거나 군인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道で通りかかっている青年もしくは農村で畑で 야밤에 働いている青年を連れていて韓国軍が動員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야밤에 민가에 들어가서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夜中に民家に入って寝ている青年を連れ出したこともあります。 특히 학도병의 경우에 약 30만 명을 학교 앞에 차를 세우고 무조건 강제로 트럭에 태우고 군인으로 데려갔습니다.
特に学徒兵というのは学校の前に、車を止めて30万人という韓国の青年たちを学生たちを動員、トラックに乗せて動員しました。 그러한 경험이 과거의 식민지기 기억과 섞인 겁니다. そういう記憶が植民地時代の記憶と混ざって混乱するようになったわけです。 그런데 이 징용으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징용으로 일본으로 간 사람의 수는 대략 20만 정도였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この3つの方法の中で徴用で日本に渡った人は約20万人だと言われています。 하지만 징용을 포함해도 인간 사냥, 유괴, 납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しかしこういう強制的な徴用を含めても人間狩りとか強制連行という方法はありませんでした。 72만 명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20만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日本に動員された労働者72万人の中で徴用で日本に渡った20万人だけを見て徴用という戦時労働の性格を語るのはできないと思います。 3분의 1로 전체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3分の1で全体を語るのはいけないと思います。 더 중요한 것은 1939년부터 45년까지 24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으로 건너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もう一つのポイントは1939年から45年まで240万人の朝鮮人が日本に渡って働い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20만 명을 가지고 240만 명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徴用で動員された20万人をもって240万人のことを語ることはできないと思います。 일본 노무동원을 포함해서 전시동원을 포함해서 일본으로 간 240만 명은 대부분 조선 남부 출신이었습니다. 徴用で動員された20万人を含めた240万人全体240万人のほとんどは朝鮮半島の南部の出身でした。 물론 240명 중에서는 2번 이상 일본에 온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その240万人日本に渡った240万人の中には一度だけじゃなくて2度日本に来て働いた人もいます。 1945년 8월 조선 남부 남한의 인구는 1,580만 명이었습니다. 1945年終戦の時朝鮮半島の南の方の人口は1580万人でした。 남성은 790만 명이었습니다. その中で男性は790万人 그 중에서 240만 명이라면 3분의 1 이상입니다. その中で240万人という数字は全体の3分の1にあたる数字です。 일본으로 돈을 벌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또는 30대였습니다. 日本に渡って出稼ぎに来た人たちはほとんどが20代30代でした。 따라서 당시 20대 30대는 거의 대부분 일본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ということは当時朝鮮半島の南にいる人たちのほとんどは日本に来た経験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들은 근대화된 공장, 탄광, 건축 현장 등에서 일했습니다. 彼らは近代化された工場、炭鉱、建築現場で働きました。 1960년대 이후에 한국의 공업화는 그 인력에 의해서 추진되었습니다. 1960年以降の韓国の工業化はそういう経験がある人たちの力で行われました。 역사에는 항상 두 측면이 있듯이 전쟁이었지만 또한 그때의 경험이 이후의 발전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戦争には2つの側面があるんですけど、そういう戦時中の経験というのは戦後の発展につながったわけです。 그렇다고 해서 전시 이민 또는 전시 동원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이루어진 일은 결코 아닙니다. だからといって戦時動員そして戦時中の移民がいきなり行われ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920년대에도 1930년대에도 광산에 돈을 벌러 온 조선인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こちらの表をご覧になりますと、1920年代も30年代にも日本に出稼ぎに渡った人たちがいました。 전쟁과 관련이 없는 1930년대에
광업이나 건설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만 8만 명이 넘었습니다. 戦争と関係ない1930年代炭鉱と建設現場で働いた人だけでも8万人を超えました。 1940년에는 약 2배로 늘었습니다. 1940年には約2倍に増えました。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전시동원도 단기 노동 이민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こういう点から見て私は、戦時動員も戦時中の戦時移民だと思っております。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전시 동원된 조선인과 함께 이미 그 전부터 일본에 와 있던 사람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この表をご覧になりますと、1940年代日本に渡った人たちはその以前にもうすでに日本に来ていた朝鮮人たちと一緒に働きました。 그 비중은 10에서 20%였습니다. その割合は18から 20% ぐらいでした。 사도광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佐渡鉱山の場合にも同じでした。 사도광산에서 광산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佐渡鉱山で鉱山学校というのを開きました。 한국 정부가 파견한 유학생도 포함됩니다. 朝鮮政府が派遣した朝鮮人留学生も含まれております。 또한 1902년부터 29년 사이에 약 3%가 광부의 3%가 조선인이었습니다. で1902年から1929年、佐渡鉱山で、炭鉱夫の鉱夫の、中で 3.1% が朝鮮人でした。 아까 한국 정부로부터 최근에 보상을 받은 사도광산 출신 노동자가 145명이라고 말했습니다. 先ほど韓国政府から賠償金みたいなのをもらったのがいたと申し上げましたけど、それは145人でした。 그 중에서 19명은 1939년 이전에 사도광산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その145人の中で、19人は1939年以前に佐渡鉱山に来て働いていた人です。 전쟁과 관계없이 간 사람조차도 정부 측에 보상금을 신청했고 또한 그에 정부가 응해 주었던 것입니다. 戦争と関係なく佐渡鉱山に渡った朝鮮人に対しても韓国政府は賠償を行ったわけです。 바로 그러한 1939년 이전에 간 사람들, 그들을 보통 기주 노동자라고 합니다. 이미 살고 있는 노동자라는 뜻이죠. その1939年以前に日本に渡って働いていた人たちを帰属朝鮮人と言います。 그들이 있기 때문에 전시 노동자에게 노동을 시키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彼らが行ったおかげで戦時中動員された朝鮮人にも仕事をさせることができました。 일본어를 가르치고 작업 방법을 가르치고 생활 지도를 하고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先に日本に渡っていた朝鮮人労働者たちは新しく動員された朝鮮人たちに日本語を教えて生活習慣を教え、そして作業を教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 수량적 증거도 있습니다. 数字的な証拠もあります。 1945년 8월 한국이 조선이 해방될 때 사도광산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는 573명이었습니다. 1945年8月戦争が終わった時佐渡金山に行った朝鮮人労働者は573人でした。 전쟁이 끝난 이후 일본 정부는 각 기업으로 하여금 조선인들을 돌려보낼 모든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戦争が終わった時日本政府は、朝鮮人を送還する責任を日本の各会社に任せました。 사도광산에서 돌려보낸 조선인 숫자가 1,100명 가량입니다. 佐渡金山で朝鮮に送還した人数は朝鮮人人数は1096人でした。 바로 이 1,100명 중에 일부는 가족이고 일부는 기주 노동자입니다. この1096人の中で一部は家族、一部は
戦時動員前にすでに来ていた朝鮮人労働者です。 다음으로 노동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次は労働環境について申し上げます。 다른 미쯔비시의 탄광입니다. 他の三菱の炭鉱の例です。 파란 선은 조선인, 붉은 선은 일본인입니다. 赤いグラフは朝鮮人、青いグラフは朝鮮人、赤いグラフは日本人です。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인 중에는 일본인들은 장기간 근속한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고르게 분포하지요. 日本人の場合は長く勤めていた人たちが多いです。 그러나 조선인의 경우 85%가 1년 이하만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しかし朝鮮人の場合は 85% が1年未満の、勤続期間が1年以下です。 한국에서 노예 노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근거로 삼는 것 중 하나가 조선인의 사망률이 일본인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韓国で奴隷狩り強制連行を主張する人たちの一つの証拠として彼らが出すのは朝鮮人の死亡率が日本人より高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사고율이 더 높은 한 가지 이유는 지금 보신 것처럼 작업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死亡率が高かった理由は作業の経験が足りなかったですからです。 또한 그것은 임금이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약간 적은 이유가 됩니다. そしてそれは朝鮮人の賃金が日本人より少なかった理由の一つでもあります。 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賃金に対して申し上げます。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도광산의 1943년, 1940년의 임금을 알 수 있습니다. この表を見ると1940年、1943年の賃金が分かります。 약 70엔 내지 80엔이었습니다. 約70円から80円ぐらいです。 홋카이도의 스미토모 고노마이 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北海道にある住友の河野前金山と同じ水準です。 조선에서는 일자리가 없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교사의 월급이 16엔이었습니다. 朝鮮内には仕事が少なかったんですけど、例えば男性教員の給料は16円ぐらいでした。 사도광산에서 일하면 그 5배를 벌 수 있었습니다. しかし佐渡金山で働いたらその5倍ぐらいの賃金をもらうことができました。 하물며 일본 도쿄에서 순사를 하는 것보다 약 4배의 임금을 벌 수 있었습니다. それだけじゃなくて日本国内で警察巡査として仕事をする人よりも約4倍の賃金をもらうことができました。 강제 노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임금에서 민족 차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強制連行、強制動員を主張する人たちは賃金において民族間の差別があったと主張します。 예를 들어 약 60개의 탄광에서 임금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약 35개에서 일본인의 임금이 대략 10에서 20% 높습니다. その証拠として日本国内の60個の炭鉱の賃金を調べたら、その中で35の炭鉱で日本人の賃金が韓国人の賃金より 10% から 20% ぐらい高いです。 나머지 60개 중에서 25개에서는 조선인의 임금이 일본인보다 더 높습니다. しかし残りの25個の炭鉱においては朝鮮人の賃金の方が日本人より高いです。 조선인이 임금이 낮은 첫 번째 원인은 그 당시의 월급은 대부분 성과급이었습니다. 朝鮮人の賃金が少なかったのはその当時の賃金というのは出来高制でした。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얼마나 잘 일하는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どれだけうまくどれだけ頑張って仕事をするかによって賃金が決まりました。 조선인들은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朝鮮人は経験が足りなかったです。 그것이 바로 임금이 낮은 경우에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それが賃金が少なかった理由の一つになりました。
강제 노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설사 제가 임금에 있어서 민족 차별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은 한국에서 또는 일본에서 강제 노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명목상으로만 있었지 강제로 저금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세금이라거나 뭐 기숙사 비용이라거나 이런 걸로 모두 공제했기 때문에 실제로 주어지는 손에 만져지는 돈은 없었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私が民族間日本と韓国国内で、強制労働という主張をする人たちは、その証拠として、名目上の賃金は同じレベル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実際に強制的に貯金をされる、もしくは税金で取られる、それで手元に来る賃金は少なかったと言います。 전시동원된 조선인에 대한 자료가 많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戦時労働に関する出版物がいろいろ出版されております。 그것은 모두 강제 동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편찬한 것입니다. そのほとんどは強制連行を主張する人たちが作った本です。 저는 그 속에서 임금과 임금의 내역, 임금의 사용 방법에 대한 자료를 모두 모아봤습니다. 私はその中から賃金の内訳、そしてそれの使い方について資料を集めてみました。 사도광산, 고노마이 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佐渡鉱山、河野米鉱山も同じです。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제 저금이 있고 또한 식대를 공제하고 나서도 대략 40% 정도의 현금을 주게 됩니다. 資料を見ると、強制的に貯金をされる、そして食事代を引かれるとしても、大体 40% ぐらいは手元に入りました。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사 먹고 술을 사 마시고 매춘부에게 찾아가고 도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そのお金があったから食べ物を買って食べて、そして飲んで、そして売春宿に行って、そしてお金を送金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한국에서는 방탕한 남자가 주색 잡기를 한다고 합니다. 韓国では不当な男は、酒と、女に走ると言います。博打。 임금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これは賃金がなければできないものです。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돈을 송금했습니다. この資料のようにですね、多くの金額を朝鮮に送金しました。 또한 당시 강제 저금은 조선인만 아니라 모든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정부 시책이었습니다. そして強制的に貯金をさせるということは朝鮮人に限って行われたわけではなく、日本人にも対しても行われた国家的な施策でした。 어떤 나라든 전쟁을 하면 많은 현금이 시중에 살포됩니다. どの国も戦時中には多くの、お金が市場に出回ります。 그것은 심각한 인플레를 초래합니다. それは深刻なインフレーションを초래합니다. 불러옵니다. 引き起こします。すみません。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나라든지 전쟁에 참가하는 나라들은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모두 강제 저축을 실시했습니다. それを防ぐためにフランス、アメリカ、イギリス、日本、どこの国も強制的な貯金をさせました。 나가사키 옆에 에무카의 탄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長崎の横にエムカイ炭鉱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 그 광산의 자료의 경우 일본인의 강제 저축이 조선인보다 1.5배가 됩니다. その炭鉱の資料によりますと、日本人の強制的な貯金は朝鮮人の 1.5 倍になります。 따라서 식대의 경우에는 당시 물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食事代の場合は当時の一般の物価より安く提供するのが常識でした。 조선인은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택에서 거주했습니다. 朝鮮人の場合、家族がいる場合は、会社が提供する社宅で住みました。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家族がいない場合は寮で生活しました。
기숙사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에 대해 식대를 지불한 것입니다. 寮に住みながら食事が提供され、それに対して食事代を支払ったわけです。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서 물가는 약 3배로 올랐습니다. 1940年から1945年の間、日本の物価は約3倍上がりました。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대는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しかしこの食事代というのはほとんど上がっていません。 그것은 식대 자체가 기숙사 식사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 혜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それは寮の食事、寮が提供する食事を利用するということは一つの会社からの恩恵にあたります。 첫째로 저금 식대와 같은 것을 두고 민족 차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ということを見ると、貯金、そして食事代を引かれた、それだけで民族間の差別があったとは言えないです。 두 번째로 그와 같은 공제금을 제외하고도 넉넉한 현금을 보유했습니다. その他にも引かれるお金、貯金や食事代で引かれるお金を以外にもお金を持っていました。 지금 보시는 파란색이 이 도쿄의 모든 탄광의 임금을 1940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45년까지 155 정도로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국 파란 선은 전국 광산의 임금을 1940년을 100으로 할 때 1945년에 160 정도로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青い線はですね、1940年を基準に全国の単価の平均的な給料を100と見たとき、どれぐらい上がったか、1945年までどれぐらい上がったかを見せるグラフです。 빨간 점은 사도광산입니다. 赤い線は佐渡鉱山の場合です。 1940년과 1940년과 1943년 사이에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1940年から1945年までの賃金の変化を分かることができます。 이렇게 현금으로의 임금은 올랐지만 물가 인상이 더 컸습니다. こういうふうに、賃金も上がりましたが、それより実際の物価はもっと上がりました。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는 이와 같이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임금이 실제로는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実際の物価が上昇したので、実際の、賃金は上がっても、物価を考えると実際のもらっている賃金の量というのは実際には減っているというのが分かります。 다시 말해 전쟁은 고통이었습니다. つまり戦争ということでみんな苦しんだわけです。 조선인에게도 일본인에게도 고통이 되었던 겁니다. 朝鮮人においても日本人においても苦しい経験でした。 임금 차별은 1939년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1939年以前は賃金の差別はありました。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일을 해도 일본인 임금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ただ朝鮮人だという理由だけで日本人より半分しかもらえない場合もありました。 전쟁이 시작되자 일본 정부는 민족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戦争が始まると日本政府は民族間の差別を禁じました。 전쟁 때는 돈은 찍어내면 됩니다. 戦争の時は、お金は吸ったら作れます。 문제는 이기는 겁니다. 問題は勝ってるかということです。 조선인이 열심히 일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日本政府としては朝鮮人が頑張って仕事をしてくれることを望んだわけです。 전쟁 경제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임금을 주지 않았다거나 임금에서 민족 차별을 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戦時経済というのを分かる人は民族間の差別があったとか給料を上げなかったとかそういう主張はできないと思います。 사도광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佐渡鉱山についてもう少し説明いたします。 사도광산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조선인은 1,519명 정도라고 파악합니다. 佐渡金山に行ってきた朝鮮人の場合は
朝鮮人は1519人だと把握しております。 지금 1945년에는 징용이 실시되었습니다. 1945年には徴用が始まりました。 1944년 9월부터 시작되었죠. 正確には1944年の9月から始まりました。 따라서 이로부터 1,519명 중에서 300 내지 500명이 징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ということで1919人から300から500人ぐらいが徴用で動員された人と言えます。 즉 3분의 1 내지 5분의 1이 징용입니다. 3分の1から5分の1ぐらいの人が徴用によって動員された人です。 대략 4분의 1 정도라고 추정됩니다. 平均でいうと4分の1ぐらいだと言えます。 나머지 4분의 3은 자신의 의지로 돈을 벌기 위해 모집이나 관할선에 응한 겁니다. 残りの4分の3は自分の意思によって募集もしくは斡旋によって日本に渡った人たちです。 공탁 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供託資料というのが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조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모두 법무부 산하의 공탁소에 맡기게 했습니다. 日本政府は朝鮮人労働者に払わなきゃいけないお金は法務部以下の供託事務所というところに預けました。 나중에 조선인이 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 회사가 망해서 사라져 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もし後で朝鮮人がもらえなかった給料を求めた場合、もしその会社が潰れていたらそれを払うことができず問題になるからです。 사도광산의 조선인들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 서둘러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佐渡金山にいた朝鮮人労働者たちは他の地域の朝鮮人労働者と同じく急いで戦争が終わると急いで韓国に戻りました。 저금을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각종 보험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임금을 정산하지 못한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その時もらえなかった給料もしくは生産できなかった保険金もしくは保険金手当などのお金がありました。 이 공탁 자료에 의하면 사도광산의 경우에 1,140명의 조선인에 대해서 1인당 200엔의 공탁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この資料によりますと、佐渡金山にいた1140人の中で1人当たり202円くらいの供託金が残っていたことが分かります。 1945년경의 사도광산의 임금은 100엔 가까이 100엔 정도였습니다. 1945年佐渡金山の給料は1人当たり100円ぐらいでした。 따라서 약 두 달 정도의 월급을 남겨두고 조선인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ということは朝鮮人たちは約2ヶ月ぐらいの給料を置いたまま朝鮮に戻ったわけです。 즉 1939년 9월부터 1945년 6월까지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이 표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それは1949年から1945年の6月までは正常的に賃金が払われていたことが分かります。 사도광산만 아니라 사도광산이 포함된 미쓰비시의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佐渡金山だけではなく三菱に系列社である他の炭鉱でも同じでした。 또 다른 재벌인 미쯔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もう一つの財閥である三井も同じでした。 노동 현장에서 조선인들이 일본인보다 그러니까 강제 노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동 조건에서도 민족 차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強制連行強制労働を主張する人たちは仕事現場の仕事の条件においても民族間の差別があったと主張します。 위험하고 힘든 일에 고의적으로 조선인을 배치했다는 겁니다. 危険できつい仕事には朝鮮人だけを動員したということです。 예를 들어서 탄광이나 광산에서는 갱 밖이 아니라 갱 내에서 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例えば炭鉱と鉱山では構外じゃなくて構内だけで働かせたということです。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しかしこれは事実と異なります。 광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炭鉱の仕事は誰でもできる仕事ではありません。 숙련과 경험이 없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経験と熟練さがないとみんなが死ぬ
可能性もあります。 따라서 조선인들은 반드시 일본인 고숙련자와 함께 일했습니다. ということで朝鮮人の労働者たちは必ず日本人の熟練者と一緒に働きました。 물론 조선인들이 일본인보다 객내에서 일한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もちろん校内で働いてた朝鮮人の割合が日本人より多かったというのは間違いではありません。 객내 노동은 기술만 아니라 힘도 필요합니다. 炭鉱内、校内の仕事は、技術だけじゃなくて力も必要な仕事です。 전시동원이건 아니건 일본으로 간 조선인 노동자들은 20대, 30대였습니다. 戦時動員じゃなくて日本に渡っただけではなくて日本に渡った朝鮮人労働者のほとんどは20代から30代でした。 체력이 좋기 때문에 객내 노동을 시킨 겁니다. 体力があったから校内の仕事をさせたわけです。 이것은 전쟁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これは戦争前にも同じでした。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33년부터 1938년 큐슈에 있는 한 탄광에서 조선인은 1933년부터 38년까지 전원이 객내 노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この資料を見ると1933年から1938年まで炭鉱で働いていた朝鮮人はほとんどが 노무동원이 校内で働いていたことが分かります。 노무동원이 시작된 39년 이후로는 오히려 그 비율이 낮아집니다. 労務動員が始まった1939年以降は逆に校内で働く朝鮮人の割合が低くなります。 이 표를 통해서 우리들은 조선인이 객내 노동에 배치된 것은 민족 차별이 아니라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この表を見ると朝鮮人が校内の仕事に配置されたことは、差別ではなくて、労働現場のニーズとそれの供給によるものだとことが分かります。 조선인의 경우에 일본인보다 사망률이나 부상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朝鮮人の場合、日本人に比べて死亡率と怪我する確率が高いというのは申し上げました。 예를 들어 1943년에 큐슈에 있는 한 탄광과 홋카이도에 있는 한 탄광의 자료가 있습니다. 例えば北海道と九州にあった炭鉱の資料が残っております。 이 자료를 통해서 1000명당 사망률이 이 민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この資料を見ると1000人あたりの死亡率が民族別でどういうふうに違うかが分かります。 A 탄광에서는 일본인보다 1.6배 높습니다. A 炭鉱では日本人より朝鮮人の死亡率が 1.6 倍高いです。 F 탄광에서는 1.5배 높습니다. F 炭鉱では、朝鮮人の場合は 1.5 倍高いです。 이것은 객내부의 비율이 같은 자료입니다만은 객내부의 비율이 일본인보다 약 1.5배가 높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これは校内で働いていた朝鮮人の割合が日本人より 1.5 倍ぐらい高いからです。 일본인의 경우에 약 60%가 객내에서 일했습니다. 日本人の場合は日本人労働者の場合は約 60%が校内で働きました。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모두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しかし若い日本人はみんな戦争に行ってました。 무려 700만 명이 나갔죠. 700万人という若者が戦場に行きました。 따라서 일본인의 40%는 힘이 없었고 객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で日本人労働者の残りの4割と 40% というのは力がない人で郊外で働く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 그러나 좀 전의 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조선인은 95% 이상이 객내 노동이었습니다. しかしさっきの表でもありますけれども朝鮮人の場合は 95%が校内で働いていた人です。 첫 번째로 경험이 짧다는 것, 두 번째로 객내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 이것이 바로 조선인이 사망률이 일본인보다 사망률이나 부상률이 높은 이유입니다. 朝鮮人労働者の死亡率が高いのは経験が少なかったということと校内で働く朝鮮人の割合が日本人より高かったことが朝鮮人死亡率が高い理由です。 사도광산의 경우에도
사망률을 알 수 있습니다. 佐渡鉱山の場合にも死亡率が分かります。 사망률은 보통 100분율이 아니라 1000분율로 나타냅니다. 死亡率というのは100分の1じゃなくて、1000分の1のという単位で表します。 0.9%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0.9% の死亡率を見せてます。 퍼센트로 일본 전체로 보면은 일본인과 조선인 전체의 사망률은 또 역시 0.9%입니다. 日本全体の朝鮮人と日本人の死亡率も約 0.9%。 고노마이 광산의 경우에는 사도 광산의 2배였습니다. 河野前鉱山の場合は、佐渡金山の2倍でした。 서로 시기가 다르지만 후쿠오카의 탄광의 경우에 사도 광산보다 사망률이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時期はちょっと異なりますけれど、福岡九州の鉱山の場合は福岡の場合、佐渡金山より低かったことが分かります。 사도 광산의 사망률은 다른 곳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佐渡鉱山の死亡率というのは他の炭鉱と鉱山と大体同じぐらいレベルだったと思われます。 다음으로는 노동만 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은 또 어땠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次は仕事だけじゃなくて日常生活はどういうものだったかについて申し上げます。 사도광산에서는 한 조선인 광부가 쌀로 조선술 막걸리를 만들어서 한 대에 2엔씩을 받고 판 일이 있습니다. 佐渡金山では朝鮮人労働者が、米でお酒を作って蜜を酒を作って、一升瓶を、ですね2円で売ったことがありました。 이 자료의 경우 작업장에서 쓰는 못 50개를 빼돌려서 그것을 쌀과 바꿨다 하는 기사입니다. この記事を見ますと作業場で使われている釘とかを持ち出してそれを米と交換したという記事です。 그 쌀로 막걸리를 만든 것입니다. その米で、お酒を作ったわけです。 1945년에 사도섬의 인구는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1945年佐渡の人口は12万人を超えました。 공창이건 사창이건 매춘숙이 있었을 것입니다. それは、そこには売春宿があったわけです。 이것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これに関しては現地で調査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す。 많은 조선인을 대규모로 고용한 많은 회사에서 위안소를 운영했습니다. 朝鮮人労働者をたくさん雇っていた日本の会社はいろんなところで朝鮮人のための売春宿を経営しました。 조선인과 말이 통해야 하므로 조선인 매춘부가 많았습니다. 朝鮮人とやっぱり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取れないといけないので朝鮮人女性の売春婦が多かったです。 그것을 산업위안소라고 불렀습니다. それを産業慰安所と言いました。 각종 조사 자료에서 조선인의 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조사했습니다. いろんな資料から朝鮮人の性的な問題をどういうふうに解決したかを調べました。 청년들이기 때문입니다. 彼らは若い青年たちだったからです。 사도광산의 경우에는 특별합니다. 佐渡金山の場合はちょっと特別でした。 다른 회사들에서는 특별 위안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는 현지에 있는 가까운 시내의 매춘숙을 이용하게 하고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계획을 보고했지만 사도광산의 경우에는 가족을 불러서 함께 살게 하겠다는 정책을 보고했습니다. 他の会社、他の地域の場合は朝鮮人労働者のために特別慰安所を作る、もしくは市内にある、売春宿を通わせることを考えましたが、佐渡の場合はそれと違って朝鮮にいる家族を招聘することを計画しました。 조선에서는 도박이 심했습니다. 朝鮮では、賭博がそこに盛んで行われてました。 1980년대까지도 농촌에서는 도박이 일상이었습니다.
1980年代までも韓国では賭博が日常でした。 일본으로 간 조선인 노동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日本に渡った朝鮮人労働者たちも同じでした。 문제는 도박은 밤 늦게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작업을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問題は賭博は夜遅くまで行われるので翌日の作業に支障が出たということです。 따라서 기숙사 내의 도박에 대해서 노무계에서는 계속 감시했습니다. ということで会社側の労務課では寮の中の賭博行為に関して厳しく取り締まりました。 한국에서는 도박을 잡다한 기술이다 해서 잡기라고 합니다. 韓国では賭博を雑な技術といって雑技と言います。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주색 잡기입니다. こういうのが酒とあと女とそして賭博ということです。 경제학에서는 생활 수준이라는 문제를 대단히 중시 여깁니다. 経済学では生活水準というのは非常に重要に扱っています。 그렇다면 일본으로 온 조선인들의 생활 수준은 어떤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そしたら日本に渡った朝鮮人たちの生活レベルはどういうものだったかについて調べたいと思っていました。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첫 번째 척도는 영양 문제입니다. 生活レベルが分かるのは最初に分かるのは栄養状態です。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선 남부에 있는 평균적인 조선인이 하루 흡수하는 열량은 고작 1700에서 1300 칼로리 가량이었습니다. こちらの表の一番左なんですけど、朝鮮南部にいた朝鮮人の平均的な得てるカロリーというのは1300から1700ぐらいでした。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노동하는 조선인들에게 배급을 주었습니다. 日本政府は日本の炭鉱で働いていた朝鮮人たちに配給を行いました。 일본인 노동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日本人労働者も同じです。 그에 의해서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それによって与えられたカロリーが計算できます。 일본에서는 1944년 하반기부터 심각한 식량 문제가 발생합니다. 日本国内では1944年から深刻な食糧難が起きます。 1944년 전반기까지는 식량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1940年の前半期までは食事において大きな問題はありませんでした。 1940년에 사도광산에서 일하는 조선인 노동자의 배급량으로부터 칼로리를 계산하면 4,900 칼로리입니다. 1940年佐渡金山で働いていた朝鮮人たちのが得ていたカロリーを計算すると1900カロリーでした。 1945년의 위기적 상황에서 그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戦争末期の1945年の表を見るとその半分に落ちました。 그 전까지 1944년까지는 아주 완만한 속도로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944年まではゆっくり落ちたとしてもその下げ幅がゆっくり落ちていたと思われます。 하지만 가장 영양 상태가 나쁠 때조차도 조선 남부에 있는 동료들보다 1.8배 정도의 식량을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しかし一番食料問題があった1945年さえも朝鮮国内にいた朝鮮人労働者に比べて 1.8倍のカロリーを得ることができました。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이 낸 증거 자료 속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진입니다. 韓国国内で強制連行されたという証拠と、人たちが証拠として提出するのが一番多いのは一番最初見せた写真のようなものです。 그 사진 속에서 아까 보신 것과 같은 건장한 조선인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そういう写真を見るとさっきお見せした写真のように頑丈な体格の朝鮮人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영양 상태가 조선에 있는 동료들보다 좋았기 때문입니다. 栄養状態が朝鮮にいた同僚たちより良かったと思われます。
지금도 동남아 사람들이 동남아에서 일본으로 또는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오면 한국이나 일본에 오기 전에 계약했던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今も東南アジアから仕事を求めて韓国や日本に来る労働者たちの場合は、来韓する前に契約してた仕事場で長く働かずに途中で逃げるのをよく見かけます。 마찬가지로 전시 동원된 노동자들도 많은 수가 도망갔습니다. 同じく戦時中に動員された労働者たちも多くがその仕事場から逃げました。 그들이 만약 강제 연행되어서 강제 연행되어서 강제 노동을 했다면 그들은 당연히 도망가서 조선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もし仮に彼らが本当に強制連行されて強制動員されていったなら、彼らは逃げて朝鮮に戻ったはずです。 그러나 도망간 조선인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しかし仕事場から逃げた朝鮮人たちは違うところにいて仕事を探しました。 지극히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하다못해 군수 공장까지도 도망자를 고용했습니다. 日本国内には労働力の不足が深刻だったので、逃げてもどこでも仕事を探すことができました。その中では軍需用品を生産する工場でさえ逃げた朝鮮人を雇うケースもありました。 조선인의 도망자는 대략 40% 정도입니다. 逃亡した朝鮮人の割合は約 40% ぐらいです。 그 도망을 막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가족과 함께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朝鮮人が逃げ出すことを防ぐために考えた一つの方法は家族と一緒に暮らせることです。 도망 방지를 위해서 또한 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사도광사는 가족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逃亡者を防ぐため、そして性的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佐渡鉱山は朝鮮にいる家族を招聘することを考えました。 전시 동원된 노동자의 8% 가량이 8% 가량이 가족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戦時労働された朝鮮人労働者の中で8% ぐらいが家族と一緒に暮らしました。 사도광산의 1940년 자료에 의하면 가족과 생활하는 노동자가 7% 가량이었습니다. 1940년에. 1940年佐渡鉱山の場合、家族と一緒に暮らしていた人たちは 7% ぐらいでした。 그 뒤로 사도광사는 가족들을 초청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했습니다. その後、佐渡鉱山は朝鮮にいる家族を招聘するためにいろんな努力をしました。 그 결과 1943년에는 가족과 생활하는 사람이 20%로 늘어납니다. その結果、1943年になってからは家族と一緒に暮らす人たちが 7% から 20% に増えました。 그 결과 사도광산의 도망률은 다른 직장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その結果、佐渡鉱山から逃げ出す逃亡者の割合は他の地域の鉱山より低かったです。 전국적으로 40%에 가까운데 사도광산은 전체로 15%에 불과합니다. 他の地域の場合は 40% に近いんですけど、佐渡鉱山の場合は 14% ぐらいでした。 전체적으로 전체 다른 회사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他の会社に比べて半分にもいかないぐらいの数字でした。 이와 같이 사도광산의 경우에 다른 사업장보다 유리했기 때문에 그 결과 회사 측과 사도광산 회사 측과 조선인 사이에 분쟁이 매우 적었습니다. このように佐渡鉱山の場合は他の鉱山より労働者によってとっては有利な場面があったので、会社側と労働者側の紛争が少なかったです。 총 3건의 집단 행동이 있었습니다. 全部合わせて3件の集団的な行為がありました。 매년 사도광산은 대략 600명 수준의 조선인 노동자를 유지했습니다.
毎年佐渡鉱山は約600人ぐらいの朝鮮人労働者の数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1940년에는 40여 명이 식사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1940年、約40人の労働者たちが食料に不満を持って集団的な行為を起こしたことがあります。 그러나 회사가 개선을 약속했고 그날로 해결되었습니다. しかし会社側がそれに対する改善を約束してその日で解決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두 번,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식대를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하는 관행이 대단히 낯선 것입니다. 韓国の場合ですね、今も同じなんですけれども、給料から食事代を引かれるという習慣は今の韓国人にとってもあまり慣れているような習慣ではありません。 따라서 식대가 임금에서 공제되었을 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ということで食事代が給料から引かれることに対して不満を持っていた朝鮮人労働者たちがいました。 앞서와 마찬가지로 역시 최초로 조선인을 데려온 1940년에 그 문제로 인해서 약 100명 정도가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そういう問題で最初朝鮮人労働者たちを連れてきた1940年100人ぐらいの朝鮮人労働者が集団的な行為を起こしたことがあります。 이 문제도 이틀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しかしこの問題も2日で解決しました。 이것은 사도광산이 조선인을 고용한 경험이 아직 없을 때 발생한 일입니다. これは佐渡鉱山が朝鮮人を雇った経験がまだ短い時起きたことです。 그래서 이 뒤로는 노동쟁의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습니다. それから佐渡では労働争議と言われるような集団的な行為はありませんでした。 하나의 폭력 사건이 있긴 합니다. 一つの暴力事件はありました。 도박이 문제였습니다. 賭博が問題でした。 도박으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朝鮮人労働者が賭博で警察に連行されました。 규모가 컸던 모양입니다. 規模が大きかったようです。 그로 인해서 조선인 노동자 160명 가량이 회사 사무실로 가서 유리창을 부수는 폭행이 있었습니다. それに起こった朝鮮人労働者が会社側の事務所に殺到して、会社の事務所の、窓ガラスが割れたそういう実験がありました。 이 건은 결국 아이카와 경찰서에서 경찰이 출동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この問題に関しては結局相川警察が現地に警察を派遣して解決する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 1945년 8월 15일 이후 한국인들이 집단 행동으로 회사 직원들과 싸우거나 폭행을 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1945年8月終戦になった時、朝鮮人の労働者たちが会社側の人たちと喧嘩をしたりぶつかることがありました。 그러나 사도광산은 평화로웠습니다. しかし佐渡鉱山は平和でした。 또한 도망간 조선인 중 일부는 8월 15일 이후 돌아왔습니다. そして逃げた朝鮮人の一部は8月15日以降まだ佐渡に戻り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1945년 8월에 비해서 1945년 10월에 조선인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だから終戦の1945年の8月より1945年の12月の方が朝鮮人の人口は佐渡の朝鮮人の人口は多かったです。 조선으로의 귀국 비용 편의를 회사 측이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朝鮮に帰るその費用を会社側が責任を持って便宜を図ったからです。 요약하겠습니다. まとめます。 사도광산의 경우에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우선 재해율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佐渡鉱山の場合他の、事業所に比べて、災害率は同じレベルでした。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2배 이상 많았습니다. 他の鉱山に比べて家族と一緒に暮らす割合は他の鉱山に比べて2倍ぐらいでした。 다른 사업장에 비해 집단 행동은 적었습니다.
他の炭鉱鉱山に比べて集団的な行為は少なかったです。 도망자도 훨씬 2분의 1 이하로 적었습니다. 逃亡者もやっぱり2分の1ぐらい少なかったです。 결국 이것은 사도광산의 경우에 다른 곳에 비해 조선인에 대한 처우와 환경이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ということは佐渡鉱山の場合朝鮮人にとって他の会社の仕事場より待遇と給与が良かったということ環境が良かったということを意味します。 한국의 역사 연구자 또는 한국의 좌파들은 노예라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韓国の歴史研究者そして韓国の左派の人たちはこういう歴史を奴隷という側面から見ます。 예를 들어 여자는 위안부로 끌려가서 성노예가 되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例えば女性は慰安婦として連れて行かれて性奴隷として使われたということです。 그 짝을 이루어서 남자는 일본으로 가서 노예 노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一方男性は強制動員によって日本に強制的に連れて行かれて奴隷のような生活を仕事をしたということです。 그것을 노예의 신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それを奴隷の神話と言いたいです。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시동원을 포함하여 1939년부터 45년의 시기는 한국사 최초로 단기 집단 이민이 폭발한 시기입니다. しかし今まで申し上げた通りに1939年から1945年までは短期的な仕事を求めて短期的な海外移民が活発に起きた時期です。 또한 전시 노무동원의 경험은 이후 공업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そして戦時労務動員の経験は韓国の戦後の産業化に役に立つ側面がありました。 사도광산을 포함해서 일본으로 간 조선인들의 역사는 노예의 역사가 아닙니다. 佐渡鉱山を含め当時日本に渡った朝鮮人たちの歴史は奴隷の歴史ではありません。 일본인들이 볼 때는 동원된 사람들이라고 볼 것입니다. 日本人から見ると動員された人たちだと見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러나 조선인의 입장은 다릅니다. しかし朝鮮人の立場は違います。 그들은 전쟁이라는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彼らは戦争というチャンスを使いました。利用しました。 이민 성공의 역사입니다. 移民成功の歴史です。 조선인이 승리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朝鮮人が勝利した歴史だとも言えます。 따라서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다면 조선인의 승리 또한 축하할 일이 됩니다. ということで佐渡鉱山が世界遺産に登録されるならそれも朝鮮人の勝利としても祝うことです。 여러분들의 노력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皆さんの努力がいい結果になることをお祈りします。 이상입니다. 以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非常に詳細なデータに基づきまして説得力のある主張をしていただきました。それでは時間の関係で引き続いて西岡先生のご講演をお聞きしますが、要立ちをされたい方は静かに適宜行っ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